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웰빙 식품으로 불리는 것이 베리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문을 여는 미국의 한 파머스 마켓.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 장터인데요. 여기서도 단연 인기 코너는 블루베리 판매점. 최근 몇 년간 동안과 노화 예방 효과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2002년 미국 타임지가 블루베리를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하면서 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블루베리에 쏟아진 관심은 베리류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2009년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TV쇼에서 다양한 베리의 효능을 소개하기도 했죠.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산딸기류 열매를 베리류라고 하는데요. 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천연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대표적인 노화 방지 식품입니다. 최근 놀라운 효능으로 식품계와 미용계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죠. 그 열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열매는 그 식물의 생명, 그 본질이 들어가 있는 씨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갖다 보호할 뿐더러 씨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의 열매는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효능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갖고 있죠. 새로운 효능을 지닌 열매가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지난 1998년 일본 주간지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황태자 부부가 비책으로 고려인삼을 구입했다는 내용. 그런데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당시 구입한 것이 인삼 뿌리가 아니라 인삼 열매 추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체기의 효과였을까요? 다행히 황태자비는 지난 2001년 12월 딸을 출산했습니다. 당시 황태자비의 출산은 호해가 나올 만큼 일본 전체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실에서 구한 인삼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당시 기사 속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황실의 인삼 열매 제품을 납품했다는 회사의 대표인데요. 당시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以前ですね、皇室に人生ベリーを使っていただ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使っていただいたことはございます。なぜそういうことになったかというと、皇太子と、皇后様がですね、奥様が子供が結婚して、7年になるけども子供が生まれないと。だからなんとかね、子供が欲しいんだという願望が強くて、例えばこの人参ベリーを飲んでいただいたら、もしかしたら子供が生まれるんじゃないだろうかと。会長さん嬉し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いや、嬉しかったですね。嬉しかったですよ。 아직도 15년이 지난 그때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세이 토미오 씨.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삼이라고 하면 뿌리만 알려졌는데 그는 왜 인삼 열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た時に向こうのお年寄りの方が非常に元気だったもんですから、どうしてそんなにね元気ですかと聞きましたら、いや実はこういうね高麗人参の実を取って健康食にしている、それを食べてるから元気だと。それでどうですかという話があって、私も興味を持ってそれから始めたのがきっかけなんですよ。それは1986年ですね。 기사가 나간 후 인삼 열매를 찾는 불임 부부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일본 의학계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인삼 열매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한국의 인간은 どちらかというと根っこに成分が多く入っていると思われているでしょうけど、実は果肉の方にはもうジンセノサイド、人参サポニンが 28% も含まれております。で、肝心の根っこの方は 4.75%、その差が非常に大きい。
실제로 청나라 시대에 정리한 본초 강목에는 인삼 열매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차나 과자로 가공해 황제와 귀족의 자양품으로 이용됐다고 전해집니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7월. 인삼밭에 가면 보기 드문 풍경과 만나게 되는데요. 붉게 여문 이것이 바로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인삼 열매입니다. 7월 딱 일주일만 열린다는 인삼 열매. 다음의 농사를 위해 소량만 채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삼밭 사람들은 이 열매를 딸이라고 부른답니다. 우선 인삼이 오래전부터 뿌리가 강조되어 왔던 약용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꽃이 납니다. 그러면 그 꽃을 따버리죠. 왜냐하면 그 꽃에서 여러 영양분이 뿌리로 온전히 가기 위해서 그걸 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자체도 얘네가 인삼을 갖다 심었다고 그 해에 열매가 나는 게 아니에요. 4년이 필요합니다. 4년근 이상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7월 딱 한 주만 열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열매가 열린다 하더라도 그 씨앗이 그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육, 그냥 물에 씻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인삼 열매는 오로지 인삼 씨앗을 얻는 게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학계에서 씨가 아닌 인삼 열매에 주목하고 그 효능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아인슈타인 대학에서는 인간의 노화와 장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사람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모든 유전자를 분석하고 그 유전자와 인간의 수명, 즉 장수의 관련성을 찾고 있는데요. 최근 인간의 몸에서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천연물질을 찾던 중 인삼 열매를 알게 됐다는 서 교수. 인삼 열매를 가지고 관련 실험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쥐의 심장내막세포를 배양해서 유해한 활성산소를 투여하게 되면 보통 16시간이 지나면 그 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내막세포에 인삼 열매 추출물을 처리를 했더니 그 결과가 아주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실험해서 결과를 보는데 보고 나면 와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이게 진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썰투인을 타깃으로 저희가 일을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썰투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다른 항노화 유전자들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노화 유전자의 활성은 줄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인삼 열매 추출물을 처리한 세포는 유해한 활성산소가 와도 유해산소를 투입하지 않은 대조군처럼 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정확한 메커니즘이 뭔지 도대체 표적이 누군지 그 물질이 표적이 누구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항노화 유전자는 활성화시키고 노화 유전자는 억제시키는지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인 증거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동양에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써왔던 그 천연물들의 가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삼 열매에 대한 연구도 그런 인간의 희망을 안고 꾸준히 진행돼 왔고 최근 꽤 많은 효과들이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인병 중 대표적인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에 특별한 효능이 밝혀졌습니다. 그 혈관 노화라는 게 사실은 우리 몸에서 아마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진생베리 추출물을 사실은 혈관 내피세포 배양 조건에 투여했을 때 감소됐던 그런 일산화질소 생성이 다시 복원되는 현상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동맥경화의 저해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이 혈관 순환, 혈관계 순환, 혈액 순환에 대한 중요한 그런 이 증진 효과를 줄 수 있는 효과로 나타났다고 저희들이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분석 결과 열매에는 뿌리보다 사포닌 함량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ecause of different profile or concentration of different ginsenosides among different parts of the same plant, we believe that ginsenoside RE is actually very unique or marked compound
for ginsenberry. 인삼 열매에는 인삼 뿌리와는 사포닌 종류와 구성이 확연히 달랐는데요. 그 양 또한 종류에 따라 풍부했으며 특히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는 진세노사이드 알리는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이 열매의 가치가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인삼 열매의 효능을 알고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쿄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후추시에 위치한 한 개인 병원. 오전부터 밀려드는 환자로 병원은 이미 만원입니다. 이곳에서 10년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타미히로 씨. 그의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항암 치료를 마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환자들입니다. 쉬는 시간 없이 빠듯한 진료 시간. 바쁜 와중에도 타미히로 씨가 하루 3번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삼 열매로 만든 건강식품. 2년 전 우연히 인삼 열매에 관한 자료와 연구 논문을 본 뒤 그때부터 그가 챙겨 먹는 유일한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私もですね、今現在特別な大きな病気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当然ですね、私も50歳を超えてきて、いろんなですね、少し疲れやすいとか、風邪をひきやすい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どうしてもストレスも多い仕事なので、体調崩すこともですね、多々ありましたけども、少しでも免疫を高めると。 그는 환자가 원할 경우 보조요법으로 인삼 열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44, 안미자 씨의 저녁 풍경입니다. 하루 1시간 이상 남편의 안마를 받아야지 그날의 피곤이 풀린다는 그녀입니다. 부지런한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영장 갔다 오거든.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은 잠들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면 화장도 안 지우고 자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도 좀 안쓰러워 보이죠. 아니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잖아. 훌라후프도 있고 뭐. 나 훌라후프를 못 돌리잖아. 살쪄서 그래. 돌리다 보면 운동 좀 하라는 부자의 잔소리를 듣지만 직장 생활하랴 살림하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은 네 18번지가 뭐냐, 뭔 줄 아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네 18번지는 피곤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저 놀라웠어요. 아, 제가 입에 피곤해를 달고 사는구나. 피곤함에서부터 시작되는 노화.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점점점 수치가 낮아져서 사회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많이 제한이 있고 제 행동 영역이 많이 좁아지는 거. 그게 참 노화에 있는 가장 먼저 느끼는 건 피부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잠깐 뭐 많은 걸 해도 힘들다거나 아니면 놀이기구를 못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게 노화의 진행이 아닐까. 네. 중년 여성들이 가장 먼저 꼽는 노화의 현상은 피로감. 실제로 4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데서 나이를 느끼는 경우도 있죠. 키를 못 씻겠더라고. 그 다음날 너무너무 힘들고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또 우리 나이 되면 거의 힐을 많이 못 신는데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이라도 신을 때는 되게 그 다음날 아프고 피곤하더라고요. 50대 워킹맘이자 2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송연옥 씨. 살림에 육아에 직장생활까지 24시간이 모자란 40대 워킹맘 안미자 씨. 우리는 두 사람을 대상으로 45일간 인삼열매 복용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에 앞서 전반적인 몸 상태를 먼저 측정했는데요. 피로의 정도를 체크하는 만성피로 증후군 자가진단과 인지속도와 기능을 알아보는 주의 집중력 검사, 그리고 뇌의 특정 부위를 관찰하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즉 fMRI 촬영, 그리고 심리검사와 혈액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두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은 어떤 것일까요? 안미자 씨의 경우 피로감과 함께 가장 먼저 노화가 찾아온 곳은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눈의 피로가 되게 많이 와졌어요. 건조증이. 그러면서
조금 빡빡하다 할까요?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우울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조금 우울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이번에. 네. 놀라셨겠어요? 우울해하고 있구나. 사실 그 체크를 하면서 조금 놀라웠죠. 네. 송연옥 씨 경우에도 작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피로감과 함께 생각지도 못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이요? 제가 좀 당이 있어요, 당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고. 많이 지치죠, 집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집안일을 정말 거의 뭐 못할 정도로 많이 피곤해요. 앞으로 두 사람은 45일 동안 하루 한 번 일정량의 인삼열매 추출물을 먹기로 했습니다. 실험 시작.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시작한 두 사람. 대기업 영업사원인 두 사람의 일상은 무척이나 바빠 보였습니다. (45일째) 저녁 식사 후 인삼열매를 먹는 것으로 실험을 모두 마쳤습니다. 과연 두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안미자 씨와 송연옥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fMRI 촬영과 만성피로증후군 진단 등 45일 전과 동일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에 앞서 두 사람이 느낀 신체 변화를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진짜로 눈이 뻑뻑했었잖아요. 건조하고 그거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눈 충혈되는 거, 빨개지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요. 일단은 몸이 가볍다는 생각이 들고요. 몸이 좀 가벼워요. 송연옥 씨는 생활에 작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운동을 실험을 진행하면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운동을 좀 더 많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루도 안 빠지게 하게 됐었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빠졌거든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우울감이나 피로감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fMRI 검사 결과였습니다. 내측 전두엽과 후두엽 사이에 기능성 연결이 강화됐다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측 전두엽과 내측 후두엽의 활성이 일정하게 같이 일어났다가 또 같이 꺼졌다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불균형을 이뤘을 때보다 균형 있게 같이 움직였을 때 더 인지적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존에 우리가 홍삼이나 인삼에 있어서 인지 개선 효과라든지 피로 회복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 연구는 그 인삼 열매 추출물도 이에 못지않은 피로 회복이나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3월 중순. 주말에 안미자 씨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산을 찾았습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남편의 소원인 등산 한 번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 산에 모처럼 올라오니까 너무 좋고요. 또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일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진짜 신랑 말대로 한 두세 번씩 꼭 올 겁니다. 네. 이번 실험은 미자 씨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연옥 씨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입을 쫙 벌려. 자, 아니야. 해봐. 송연옥 씨 역시 이번 실험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몸보다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식구들 건강도 제가
더 챙기고 제 건강도 더 챙기고 좋은 음식도 좀 골라 먹고 그리고 몸에 나쁘다는 건 잘 안 먹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또 건강식품도 챙겨 먹으면서 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